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2차 전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큰돈 법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2차 전지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드립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해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2차 전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를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국내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럼 실제로 좋은 일이 있어서 상승이 나오거나 우상향이 나왔나 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나쁜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차량을 인도했느냐를 발표를 한 건데 테슬라는 공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연간 178만 9,226대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간 인도량이고요. 2023년 연간 인도량이 180만 8,581대입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도보다 2024년이 인도량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55대 감소한 수치로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2024년이 처음입니다. 근데 사실 2024년도 전체적인 2차 전지 시황 업황을 봤을 때 이 정도 꺾인 거는 오히려 잘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4분기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 하락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경쟁사라고 해봤자 뭐 중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테슬라는 유럽에서 28만 3천 대를 판매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1년 인도량, 유럽 인도량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2차 전지에 상당히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호재가 되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실 사람들이 좀 많이 걱정하는 게 IRA였습니다. 아니 테슬라가 또는 뭐 우리 국내 전기차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될 때 혹시 트럼프가 보조금 안 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계속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차 미국 전기차 보조금 확인이 됐고요. 현대차, 기아 전기차가 최대 7,500달러. 그러니까 약 7,500달러면 한 1,100만 원인데 원래는 1,0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환율이 올라서 1,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그룹에 우리가 가장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에 지원금이 들어간다면 국내 2차 전지 기업들한테도 이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이번에 나온 거죠. EV6, EV9,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은 2023년 한 차례 지급 명단에 포함됐지만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조금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원래 좀 될만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2025년도에 대거 들어오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한 방에 많은 차량이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현대차 그룹 전기차들이 보조금을 받게 된 이유는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메가플랜트,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이 2025년도부터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같다. 이제는 모든 요건이 충족이 좀 쉽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좋아진다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변화하는 거를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IRA 핵심 광물 규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 부르냐면 FEOC라고 부릅니다. FEOC가 뭡니까? 바로 미국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 제한 국가에서 광물을 받거나 배터리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24년에는 크레딧을 수령 가능한 차종수가 40종이었으나 25년에 확 줍니다. 25종으로 감소를 해버려요. 15종은 잘렸다는 거죠. 왜? 기준에 충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FEOC, 중국, 러시아 이런 데입니다.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출범할 예정이나 2025년 EV 크레딧 수령 변동으로 인한 배터리 기업별 수혜는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온다 해도 순간 이거를 바꿔놓거나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2025년까지는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긴 하지만 IRA 규제는 원래대로 일단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40종에서 25종으로 감소됐는데 이 중에서 국내 차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시작되면서 미국 내 국내 2차 전지, 국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럼 이거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오히려 국내 기업들한테는 이득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나요? 네, 중국에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 건 게 아니라 중국에서 건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배터리 부품과 리튬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수출 제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안 팔래 이게 아니라 리튬을 제조하고 그걸 만드는 기술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수출 제한에 해당되는 품목은 LFP 배터리, LMFP 배터리, 인산철 전구체, 스포듐인, 탄산수산화 리튬이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의 기술력이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정은 미국의 OEM들과 CATL 간의 계약을 타겟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야, 중국 기술 쓰지 마. 그렇게 중국 싫으면. 수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기술을 못 쓰게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너네 기술 쓰지 마. 중국이 그렇게 싫으면은 뭐하러 쓰니? 그럼 아시겠지만 중국 거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기술 수출이 제한되면 당연히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겠죠. 그럼 차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제한해도 국내 기업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한해도 국내 기업한테 이득이 될 수 있고 중국이 미국을 제한해도 국내 기업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사이버 트럭이 가만히 서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거스에서 이번에 폭발했죠. 근데 그거는 테러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디케이터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테슬라 매장 주차장에서 사이버 트럭 한 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이버 트럭에 불이 난 사례는 몇 건 더 있었지만 대부분 충돌 사고 이후에 불이 났는데 이번 건은 사고 나고 터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9월부터 배터리셀 측면 함몰로 인해 자체 개발 고전압 배터리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일부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부는 파나소닉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만든 원통형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체를 몰래 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원통형 배터리 문제로 납품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향 원통형 배터리가 수혜가 될 수 있겠죠. 왜? 자기네 거 빼고 자기네 걸 꽂진 않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몰래 할 거면 자기네 거 빼고 다른 자기네가 만들지 않은 배터리를 안전하게 꽂아 넣겠죠. 그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거나 아니면 일부거나 어쨌든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전소를 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또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좋은 일이든 제한 조치든 뭐든 간에 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에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시장이 뭐 늘어납니까? 2025년도에 시장이 성장합니까? 성장 안 합니까? 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은 성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을 제외하고입니다. 중국을 제외하고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겠죠.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2025년에는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와 주요 완성차 업체가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2024년도 역성장했다면 적어도 25년도는 우상향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일단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평균 15% 강화되면서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전기차 시장이 약 14.7%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2025년 미국 전기차 판매량 예상치는 25% 성장한 195만 1000대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2024년도의 성장률이 한 자릿대입니다. 근데 2025년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좀 확연하게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대한민국이 원래 대부분의 생산 거점이 어디였죠? 유럽이었죠. 근데 2025년부터 언제로 바뀝니까? 어디로 바뀌죠? 미국으로 바뀌어요. 미국 시장이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은 각각 9%, 23%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기차로 바꾸거나 또는 잠재적 전기차 수요자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정말 크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우리가 판매량이 높지 않고 성장률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장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당장 뭐 26년, 7년이 어때를 얘기하지 않아도 25년부터 일단은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성장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수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환이 언제부터 이어지나? 이거를 뭐 11월 거, 10월 게 아니라 가장 최근 거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어느 정도 반영을 했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4년 기준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회복되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때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분기에 적자를 내면서 쭉 급락을 했죠. 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여기 있는 상태인데 오늘 반등 살짝 했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일부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 적자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는 반등세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언제 2분기부터 이렇게 흑자 전환하고
영업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오르는 시기다. 그러니까 1분기 이후 2, 3, 4분기가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성장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월쯤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4, 5, 6, 7, 8 이렇게 뭐 2분기, 3분기 아니면은 2, 3, 4분기 해가지고 성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24년도가 가장 바닥이고 25년도에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26년도까지도 성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25년도에 조금 여유롭게 봐도 결국은 26년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장세가 더 전망되는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 똑같습니다. 1분기 좀 좋았죠. 그러다가 밑으로 지하실로 4분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어디죠? 주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까 똑같습니다. 1분기에 적자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흑자 전환 성장세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1분기에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4월, 5월 되면서 상승 우상향이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말씀드리는 거고 역시나 성장세가 2025년도에 회복이 크죠. 크지만 6년도까지 2년 연속 크게 성장한다는 게 상당한 메리트다. 그래서 역시나 중장기적인 회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당장 뭐 이번 달 올라가니 다음 달 올라가니가 아니라 추세적으로 4월부터 회복이 기대가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도 똑같습니다. 삼성 SDI는 그나마 실적이 조금 고만고만한 편이었어요. 근데 4분기에 적자 때리고 1분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그 다음에 쭉 우상향이 이어지죠. 마찬가지로 언제 1분기에 저가 찍고 4, 5, 6, 7, 8 우상향 기대하고요. 그래서 25년도에 일부 회복되지만 26년도까지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언제 1월, 2월쯤에 저가를 찍어줄 거다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하고요. 그럼 2월에 저가를 찍었을 때 관심을 가져라. 1, 2월에 저가를 찍었을 때 관심 가져라. 그 제가 찍은 거 같으면 또 알려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직 안 찍었기 때문에 1, 2월에 저가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평균적인 ETF를 원한다. 그럼 타이거 2차전지 탑10 나는 포스코홀딩스 중심의 2차전지를 원한다. 그럼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비중이 큰 ETF를 원한다. 그러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2025년 1월에서 2월 저점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2차전지 저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전체적인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구조적인 성장을 같이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올 때쯤에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얘기한 대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IR에 대한 부분들 확인했고요. 너무 사람들이 나쁘게만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 더 나빠질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회복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회복은 2025년 2분기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4월 저는 1월 2월쯤에 저점을 찍고 회복은 아마 4월부터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중기적인 추세, 구조적 성장을 2026년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우리는 우상향 1월 2일 저점 찍고 4월부터 우상향 기대해보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이뿐만 아니라 아까 테슬라 관련된 산업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자료집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적을 때 필요 없고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 관련주 이거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1월 3일, 1월 2일, 30일, 27일, 26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모두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무료로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이제 20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